금 가격을 설명하는 유일무이한 원칙이 있냐? 있습니다. 1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금값을 결정하는 원칙. 금값은요,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슈퍼사이클이 한번 만들어져요. 보험성으로 해지용 자산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또 금이죠. 네. 금이 지금 최고치 네. 경신하고 있는데 요것 또한 인플레이션이 재개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다. 지금 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를 하는 네. 거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네. 또 누군가는 중국인들이 다시 지금 네.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네. 이 또한 달러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는 시각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전 다 틀렸다고 봅니다. 오. 네. 뭔가요, 그럼? 일단 금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많아. 네.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시죠? 안전자산 아니에요. 금 안전자산 아니에요. 금은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가 터졌어. 그럼 한두 달은 안전자산이 될 수 있어. 한두 달은. 한두 달도 아니지. 한 달도 안 가요. 큰 리스크가 있을 때 금이 잠깐 뭐 가격이 오를 수가 있어. 근데 나는 뭐 투자 뭐 한 달만 할 거예요. 길게 할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금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를 따라간다. 금 인플레 잘 안 따라갑니다. 코로나 때 그렇게 인플레 했는데 왜 금 안 움직였어? 그쵸. 네? 음. 금 인플레 안 따라가요? 물론 따라갈 때도 있는데 네. 이럴 땐 따라가고 이럴 땐 안 따라가면 그게 무슨 인플레 자산이야? 아니죠. 중국이 사서 그렇다. 이거는 약간의 일리는 있어요. 실제로 중국이 사고는 있고 근데 외환보유고 내에서의 금의 비중이 되게 작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사긴 했는데 이게 정말 금시장을 저렇게 사상 최고치까지 끌어올릴 정도냐? 굉장한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없진 않은데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있어. 그럼 도대체 저보고 그럼 너는 뭘로 보냐? 네. 왜 금이 오르냐고 보냐? 그러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은 실질 금리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것도 최근에 깨졌어. 요즘은 실질 금리를 전혀 안 따라가요. 한 3년, 2년 전,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실질 금리가 낮을수록 금 가격이 올라가요. 실질 금리가 낮을수록 금 가격이 올라갑니다. 2000년부터. 그 전에 또 안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뭐 금 가격을 설명하는 유일무이한 원칙이 있냐? 있습니다. 뭔가요? 1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금값을 결정하는 원칙 오. 있습니다. 네. 금값은요,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슈퍼사이클이 한번 만들어집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 기준금리. 그게 네. 기준금리 인상이 끝날 때 금이 슈퍼사이클을 만든다.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늘 그래요. 네. 기존의 다른 금 모델이 지금 다 안 맞거든요. 특히 제가 가장 신뢰했던 금 모델이 실질금리 모델인데 네. 지금 얘도 안 맞아. 안 맞은 지 한참 됐어요, 얘는. 그래서 다른 거 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 다 틀렸다. 네네. 얘기 드리는 건데 유일하게 지금 계속 맞아떨어지는 게 역사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잖아요. 그럼 금값이 계속 오릅니다. 언제까지 오릅니까? 이렇게 되면 보통 한 2, 3년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초기에 초기. 아직 그래요? 시작도 안 했어. 그럼 시작도. 채권과 금을 사라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사실 뭐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작년 말부터 금 되게 좋아 보인다. 금 되게 오를 것 같다. 물론 좀 많이 틀렸습니다. 다른 것도. 네네. 정작 주종목은 많이 틀리는데 금은 제가 또 잘 맞췄어. 금 원래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자산은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네. 금은 사상 최고치 넘었죠. 지금 이거 그렇죠. 추격 매수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땐 최소 20, 30%더 오릅니다.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왜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을 때 금값이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걸까요? 이게 인과율적인 사고 방식. 범인 아니, 투.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라가는 건 결정이 돼 있다니까요. 올라가는 건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운율상 그렇다. 운율상 결정이 이제 돼 있는 겁니다. 마크 트웨인 네. 때문에. 왜냐하면 기준금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듯이 네. 기준금리 인상이 끝날 건 정해져 있었잖아요. 작년 7월에 네. 대충. 그리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다음은 금이 달릴 수밖에 없는 시절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이 달리는 거고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럼 뭐 금은 당연히 계속 가는 길 가는 거고 그때부터 또 채권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채권이. 그게 순서가 다 있어요. 이건 결정된 운명입니다. 이 운명에 거스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인간은 그 이유를 계속 찾으려 그래. 물론 이유를 찾으면은 아까 그 뭐 붙일 수 중국이 산다, 있잖아요. 중국이 네. 산다. 그게 이유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이제 수급 논리를 제가 제일 최근에 나온 금 관련된 수급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나마 맞는 것 같은 게 그거예요. 서방, 그러니까 유럽, 미국이 금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 반대로 금에 대한 통제권을 얻고 있는 건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제3세계다. 음. 요게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수급상. 실제로 보면 제3세계와 중국, 러시아는 금을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서방 세계,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럽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금을 그렇게 뭐 주도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를 다르게 해야 되지. 왜냐면 우리는 기존에 미국채 중심으로 실질 금리와 금을 봤는데 네. 미국이 통제력을 잃었잖아. 금에 대한. 그럼 이제부터 뭘 봐야 돼요? 중국의 실질 금리, 중국 혹은 러시아의 아마 중국이겠죠. 중국의 실질 금리를 봐야 된다. 그럼 중국이 지금 디플레에 금리도 낮잖아요. 그럼 당연히 금값이 올라야지. 를 제가 갖다 붙인 겁니다. 네. 갖다 붙인 거예요. 원인 결과를 너무 따지면 뭐 좋은 태도인데, 예, 약간 이제 배운 사람의 태도 아닙니까? 네. 원인과 결과를 따지라고 배운 것 같은데. 제가 그럼 이제 팀장님 말씀으로는 이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게 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나 뭐 이런 어떤 사인이 아니라 전혀, 그저 전혀. 반복되는 패턴일 뿐이다. 예, 전혀 아니고 그냥 반복되는 기준금리 고점에서 벌어지는 반복되는 패턴이고 운율일 뿐이다. 그거에 그나마 잘 맞는 논리를 찾으려면 실질금리인데 실질금리인데 지금은 미국 중국이다. 서방 세계의 실질금리가 아니라 중국의 실질금리다. 이 금값을 여쭤본 이유는 사실 인플레이션 재개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금과는 무관하죠. 네, 근데 그게 네. 금과는 무관하고 네. 운율일 뿐이다 네. 명언을 해주셨고요. 네. 하지만 네. 또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면 빼지 않고 네. 고민하는 게 있죠. 유가입니다. 그렇죠. 유가는 또 수급으로 우리가 또 설명하려고 맞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네. 아 이거 좀 조심스럽네요. 수급이라고 하면 아니라니까 하실 것 같은데. 또 결론이 나 있다고 하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원유는 갖다 쓰는 거니까요. 원유는 사실 제가 정말 어려운 네, 어려운 근데 주제예요.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률도 네.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네, 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렇죠. 다시 이렇게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냐, 빌미가 되는 게 아니냐 걱정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혹은 뭐 전략 비축률 얘기라면 쇼처럼 들리는데요. 유가가 못 오르는 것처럼 들리는데 아, 더 올랐어야 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앞으로 못 오를 것 같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아,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말 수급이 막 수요가 막 늘어나 네. 경제가 막 좋고 원유를 막 쓰려는 사람들이 많아. 이건 진짜 오르겠죠.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원래 제가 지금까지 22년 이상 이 일을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네. 늘 있어. 그런데 유가는 그럴 때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전략 비축률은 이미 비워진 지가 한참 됐단 말이에요. 절반으로 줄었고 그리고 솔직히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가져가야 될까요?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줄인 건가요? 아니 뭐 그건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7억 배럴 이상 있었지만 그걸 네. 지금 절반으로 줄였거든요. 이제 그때는 너무 유가가 높으니까 바이든이 중간 선거를 위해서 이제 많이 풀어냈죠. 근데 이제 그저께인가 뉴스 나왔죠. 전략 비축률을 매수하려고 타진했다가 비싸서 그냥 안 샀다. 네. 이런 뉴스가 이제 있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굳이 보유할 이유가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늘 있다. 늘 있다. 제가 볼 땐 지정학적 리스크는요 늘 그 아까 말씀하신 운율이에요. 유가는 결정돼 있어. 결정돼 있는데 막 원인을 찾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들어오는 거야.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럼 그 유가가 오르는 그 패턴에 대한 것은 아까 금값처럼 어떤 명확한 그건 없습니까? 지금 알아내신 건 없습니까? 있긴 한데 네. 예,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깨져가지고 저는 아직은 명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설만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가장 큰 변동 요인이 그 사우디의 독박 감산이거든요. 네. 예. 사우디의 독박 감산이 아니었다면 지금 원유 수요를 고려하고 공급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공급은.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원유가 오르지 못하는 게 원래는 정상이야. 원래는 정상인데 사우디가 지금 독박 감산을 하면서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 사우디가. 왜냐면 지금 셰일 좋은 일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혹은 뭐 브라질 좋은 일, 뭐 남미 좋은 일을 시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혹은 러시아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네. 이런 일을 이제 사우디가 혼자 독박 감산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사우디 입장에서 버틸 수 있냐? 근데 원래는 이제 이런 게 없었으면 원래 유가는 이제 오를 게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수요가 뭐 그렇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잘 이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올해는 이제 미국 경기의 완만한 둔화를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분명히 지정학적 리스크 더하기 중국이 터닝한다. 이런 생각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수급적으로는 원래 원유 트레이더들이 원유에 올 초까지만 해도 숏이 되게 많았어요. 네. 거의 원유 시장에서 원유 트레이더들은 다 숏이야. 숏이 되게 많았어. 작년에도 이제 유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원유가 원래 계절적으로 상반기에 강해요. 하반기는 약하고. 그 이 애널리스트들은 늘 롱이야.
원유 애널리스트들은 지금까지 제가 숏을 주장하는 애널리스트는 많이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숏 애널리스트가 나오면 굉장히 제가 주의 깊게 보거든요. 근데 거의 없어. 대부분은 다롱이야. 그래서 들으나 마나요. 이게 원유 애널리스트 얘기는 들으나, 죄송합니다. 국내 원유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 글로벌 IB의 원유 애널리스트 네. 얘기하는 거예요. 뭐 골드만삭스나 뭐 JP 모건이나 걔네들은 늘 롱이야. 제가 걔네들하고 숏을 얘기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 얘기는 들으나 마는데 중요한 건 트레이더들이 작년 올해 초까지는 숏이었다가 그걸 많이 커버했습니다. 올해 굉장히 대량으로 커버해서 지금은 대부분 다들 이제 롱으로 돌아서 있는 상태여서 수급상 약간 롱이고 드라이빙 시즌 고려하면 상반기가 원래 원유 가격이 좀 세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조금 원유 시장이 그리고 휘발유가 비싸서 그럼 또 물가가 또 안 떨어지네? 그러면 또 연준은 금리 우리 인하 좀 늦게 할 건데 이런 얘기 네. 나오겠죠? 예, 상반기에는 그리고 2분기에는 게다가 유동성이 마르는 시기니까 2분기는 네. 조금 조심스럽게 예, 대처해야 된다. 음. 주식 관점에서 예, 뭐 채권도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저희가 봅니다. 채권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는 금리가 한 번 더 위로 갈 한번 수 오를 수 있는데 있다라는 이제 지금 말씀이신데. 크리티컬 라인은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5. 네. 4.5에서는 이제 상승 트렌드의 고점을 한번 보는 거거든요. 거기서 다시 떨어질 것 같고 원화 국채는 잘 안 올라 지금. 네. 예, 사실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음.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도 이제 한국은행의 여러 가지 금리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는 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금리는 좀 안 오르고 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